안녕하세요. 오늘도 강화백옥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이웃님께서 한번 영상 올려달라고 말씀하셔서요, 전통 잡채, 꼬들꼬들한 전통 잡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저 옆에서 무슨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나 봐요. 그래서 영상이 좀 시끄러울 텐데, 이게 다 준비한 거라 안 할 수도 없고, 또 포크레인 작업도 하루 종일 한다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당면 300g으로 레시피 만들어 봤습니다. 당면 300g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자른 당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채하고 크게 야채하고 양념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소고기부터 양념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채로 정육점에서 준비해가지고 200g 여기다 준비했어요. 150g도 괜찮습니다. 핏물 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키친타올로 해가지고 핏물 제거해서 200g 준비했고요. 이제 양념장 한꺼번에 이 소고기에다 양념을 하시면은 양념이 뭉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양념은 항상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여기다 한꺼번에 섞으셔서 소고기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고기 200g에 대한 양념 준비하겠습니다. 간장 2스푼 넣어주셔요. 그 다음에 설탕 1스푼입니다. 마늘 작은 수저로 하나 넣어주시고요. 청주 1스푼 넣어주세요. 참기름 1스푼 넣어주시고요. 후추 조금 넣어주세요.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진 파 조금 넣어주세요. 다진 파 1수저 정도 넣어주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양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를 가져다가 양념에다가 소고기 양념에다 묻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저으신 다음에 소고기 200g에 얘를 넣어주세요. 지금 양념 밑간 들어갈 거는 양념 소고기 하고요. 당면 양념만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소고기 200g을 양념에 일단 다 양념을 먹으라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이 소고기하고 같이 볶을 게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 채에 불린 표고버섯 한 4개 정도나 5개 이렇게 해 놓으세요. 어차피 얘네들은 버섯이랑 다 같이 볶을 거기 때문에 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불린 표고버섯 4개 채 썰어서 놨고요. 그 다음에 목이버섯 10g이에요. 목이버섯 10g 정도, 마른 목이버섯 10g을 불리니까 한 50g 정도 되더라고요. 불린 걸로. 전통 잡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불린 목이버섯이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불린 목이버섯은 물에 불리셔가지고 요 뒤에 뿌리의 흙을 가위로 제거하신 다음에 좀 찢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소고기하고 표고하고 목이버섯 함께 볶아주실 거고요. 이제 야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당면 양념장부터 만들어 놓고 설명하겠습니다. 당면 양념장 만들게요. 당면은 300g에 대한 레시피입니다. 먼저 300g 당면 양념장을 웍에다 만들게요. 웍에다가 아예 여기다 하시지 말고 웍에다 당면을 볶을 거기 때문에 팬에다 만들겠습니다. 자, 팬에다가 먼저 300g에 대한 당면 양념입니다. 간장 6티 넣어주세요. 진간장 501 제가 항상 사용하는 501 넣어주시고요. 설탕 3스푼 넣어주세요. 양념 당면 볶을 양념에 미리 하는 거예요. 마늘도 있으면 조금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파 남은 거 있어서 파 좀 넣을게요. 그 다음에 참기름 큰 스푼으로 2스푼. 이거 오일 코팅을 시켜서 불지 않고 꼬들꼬들한 양념, 당면 양념이네. 한정식 집에서 하는 오일 참기름 2스푼 오일 지금 방금 넣은 게 오일 2스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2스푼 넣었어요. 오일하고 그냥 포도씨 오일하고 참기름하고 넣어서 당면을 뿔지 않게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굴소스 큰 수저로 반 수저요. 굴소스 반 수저, 감칠맛 나라고 좀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넣고, 그 다음에 오일 넣고, 설탕 넣고, 간장 6푼 넣고요.
어, 통깨 말이 잘 안 나. 통깨는 나중에 사용할 거고요. 아까 참기름 여기다 넣고 오일 넣었으니까 오일 안 넣나요? 아, 오일 안 넣은 것 같아요. 오일 한 스푼, 두 스푼 넣어가지고 레시피는 더보기란에 레시피가 더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얘를 당면을 삶아가지고 여기다 이제 볶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채 준비하면서 야채 설명하겠습니다. 야채는 볶으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300g에 대한 레시피에서 양파 한 개에 곱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채 썰어서 제일 깨끗한 거 양파부터 볶아 보겠습니다. 양파 볶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양파 한 개를 이제 불이 좀 올라오면은 양파를 제일 깨끗한 양파부터 볶을 텐데요. 여기 양파 볶을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 소금 한 꼬집 두 꼬집 넣어서 볶으시고요. 당면은 다 아시다시피 한 100g 정도 해서 당면 100g 정도 곱게 채 썰어 놨고요. 지금이 8월이기 때문에 지금 시금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파란색으로 시금치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부추하고 집에 오이가 있어서 파란색은 오이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불이 좀 올라왔으면은 조금 더 올라와야 되겠네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이제 양파부터 볶을게요. 너무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자, 양파 지지직 소리가 나서 이제 다 볶아가지고 이 볼에다가 당면을 버무릴 볼에다 할게요. 소금 한 꼬집 정도. 소금 연연해 하시지 안 하셔도 되는 게, 소금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양념에 다 당면 양념을 볶아서 할 거기 때문에 당면에 다 양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금 양 신경 쓰지 마시고 한 꼬집, 손으로 이렇게 한 꼬집 해가지고 여기다 볶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깨끗한 걸로 해가지고 먼저 양파부터 볶을게요. 양파 한 개에 소금 한 꼬집 넣어서 다 이제 볶아서 여기다 넣을게요. 양파는 여름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타요. 타는 게 아니라 당면이 시기 때문에 양파 하나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g 정도 될 것 같아요. 양파 한 개에 이렇게 기름 살짝 두르시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거 이제 요거 오이, 저기 파란색 부추를 하겠는데 저 오이가 있어서 저 오이 하나 하고요. 시금치를 하실 때는 끓는 물에 시금치 데치셔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는 오이는 소금을 안 집어넣는 게, 오이로 하실 때는 소금물에 살짝 절여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파란색을 시금치 대신 오이하고 부추로 할게요. 부추는 데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부추 데쳐서 사용하지 않고 부추를 부추 한 줌이니까 한 100g 정도 될 것 같아요. 줄기 부분과 잎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오이가 다 볶아졌을 때 줄기 부분만 살짝 넣을게요. 왜냐하면 줄기 부분은 좀 억세기 때문에 살짝 기름에 한번 기름칠해서 한번 휘리릭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파란색 이걸로 대신했습니다. 조금 파란색은 오이하고 부추했고요. 이 부추 이파리 부분은 안 데치셔도, 안 볶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파가 아니라 당근 볶아 보겠습니다. 당근은 3분의 1 토막 해가지고 한 100g, 얘도 한 1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넣으셔도 많이 돼요. 그래서 당근도 양념이 안 됐기 때문에 소금 한 두 꼬집 넣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야채 볶으시는 거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당면에 다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근이라든가 양파 볶으실 때는 한 꼬집 두 꼬집으로 그냥 양념 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당면에 다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채는 거의 간이 안 되고 소금 한두 꼬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만 아까 제시한 양념으로 해가지고 소고기하고 표고버섯을 같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당근을 오늘은 제가 전통이라 당근을 했고요. 당근 안 하실 분은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초록 파프리카로 대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해가지고, 자, 당근도 여기 볶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볶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소고기 좀 볶겠습니다. 기름 조금만 두르세요.
조금만 들으시고 먼저 아까 양념에 재워놓은 여기 소고기부터 먼저 넣을게요. 소고기를 먼저 넣으셔가지고 소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그때 표고버섯하고 같이 볶으면 돼요. 표고버섯이 조금 흡수에 들어갔는데 얘 소고기를 다글다글 볶아주세요. 소고기가 한 70% 정도 볶아졌을 때 그때 표고버섯과 목이버섯을 넣고 같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소고기가 지금 많이 볶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소고기가 떼글떼글 국물 없이 약간 볶아져서 조금 남았을 때 이때 표고버섯과 목이버섯을 같이 볶아주세요. 표고버섯하고 소고기랑 굉장히 잘 궁합이 맞는 재료예요. 그래가지고 잡채라든가 비빔밥 하실 때 소고기가 거의 익었을 무렵에 표고버섯을 넣으셔서 표고랑 같이 볶아주시면 서로 소고기는 표고버섯의 맛을 더 증가시키고 또 표고버섯은 소고기 맛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가 큰 식재료예요. 그래서 소고기하고 표고버섯하고 목이버섯을 볶아가지고 이 재료는 구독자님들이 넣으시고 싶은 대로 야채 부지런히 넣으시면 돼요. 이제 겨울에는 시금치 같은 거, 가을에는 좋은데 지금 시금치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파란색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저 오늘 부추로 했는데 영양부추도 괜찮고요. 영양부추는 이렇게 우리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볶지 않습니다. 영양부추는 작은 거기 때문에 그냥 당면 버무실 때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고기 이제 다 볶았어요. 다 소고기 볶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명으로 들어갈 거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면을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넉넉한 물을 지금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300g 당면 300g을 끓는 물에 이렇게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이 물에 오일을 한 2스푼 이렇게 정도 넣어주시고 당면을 삶아주시면요 당면이 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옛날 어머니들은 또 여기다가 간장을 넣어가지고 간장색을 입혀서 당면에 간장색을 입히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간장을 안 넣는 이유가 당면 양념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색이 다 배어듦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코팅 기름 2수저만 넣고 이제 당면을 집어넣고 7분간만 삶아줄게요. 8분이 됐네요. 7하고 누른 상태에서 당면을 이제 넣고 지금 이게 야외이기 때문에 이게 끓는 속도가 느려서 저는 이렇게 당면을 넣고요. 뚜껑을 닫아서 7분간 당면을 삶겠습니다. 당면은 그리고 이제 삶고 나셔서 저는 오늘 양념에 졸이는 거기 때문에 당면을 삶고 씻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당면을 무치실 때 삶아서 씻느냐 안 씻느냐가 또 화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요리 배울 때 어떤 선생님은 씻으라 그러고 어떤 선생님은 헹구지 말라 그러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당면을 삶으셔서 그냥 곧바로 무치실 때는 그냥 찬물에 헹구지 않는 게 좀 더 낫고요. 또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한 것처럼 불지 않게 당면을 졸여서 하실 때는 한번 찬물에 한두 번 헹겨서 전분기를 없앤 다음에 양념에 졸이는 게 더 완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당면을 삶은 다음에 찬물에 한두 번 헹궈서 그 다음에 당면을 졸여서 무치도록 하겠습니다. 7분 동안 한번 삶아주세요. 지금 잡채가 쿠킹 타이머 7분 맞춰놨어요. 7분 동안 이렇게
다 돼가지고 이제 7분 후에 이거 건져서 한번 씻어서 볶을 건데요. 당면을 불려서 하실 때는, 삶는 거는 당면을 미리 불려서 하실 때는, 물에 불려서 할 때는 끓는 물에 2분간만 삶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 불리고 저처럼 하실 때는 7, 8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7분 해가지고 이제 쿠킹 타임을 했으니까 얘 건져서 한번 씻어서 양념에 졸이겠습니다. 건져 올게요. 이렇게 끓는 물에 7분 삶은 당면을요, 찬물에 한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체에 헹궈가지고 체에 받쳐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할 때 당면 양념장 했잖아요. 얘가 팔팔팔팔 끓어오를 때 당면을 넣어서 볶아주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볶아주시냐면은 이 양념장이 당면이 다 먹을 때까지, 밑에 약간 누룽지가 안 질 무렵까지 달달달달 볶아주셔야지만 이게 꼬들꼬들하고 불타는 당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끓기 시작할 때, 가장다리가 이렇게 좀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넣으셔도 돼요. 처음서부터 너무 얘 양념이 끓지 않을 때 넣으시면은 불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양념이 이렇게 오를 때, 그때 이제 요렇게 한번 양념을 저어서 균일하게 양념이 혼합되게 한 다음에 이 당면 300g 삶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 당면을, 지금 국물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이 국물이 당면이 이 국물을 다 흡수해야 돼요. 이게 파도 아까 남은 걸 좀 넣었더니 약간 좀 파가 군데군데 보이네요. 파는 조금 넣으셔도 되고, 크게 넣으시려면 크게 썰으셔서 따로 볶으셔서 넣어도 되겠습니다. 저는 양념에다 넣어서 파가 중간중간 좀 오늘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파를 따로 볶으세요. 아까 괜히 넣었나 봐요. 파를. 이렇게 해서 얘가 다 이제 양념이 다 잦아들어서 당면이 밑에 누룽지가 익을 만큼 그렇게 얘를 다 입혀줘야 돼요. 그래도 꽤 좀 볶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양념 볶을 때 여기다 물엿을 한 수저 두 수저 넣으면은 물엿이 더 쫀득한 맛을 해줘서 더 불지도 않고 그런 역할도 해요. 근데 저는 오늘 물엿 대신 그냥 설탕 3스푼으로 다 대체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당면을 헹궈서 넣었을 때 물이 헝건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물을 많이 먹었어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불로, 센 불로 볶아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물이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 조금 더 볶아서 누룽지가 질 만큼 탱글탱글하게 당면을 졸여가지고 그 다음에 묻히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완성돼 갔는데 아직 이 밑에 누룽지가 질 만큼 당면이 볶아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볶으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볶고 이제 마무리해서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물이 다 지고 밑에 누룽지가 진단 말이, 당면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달라붙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점이 다 된 시점이에요. 그럼 불을 끄시고 이제 묻혀보겠습니다. 아까 양념 고명 다 해놨잖아요. 이거를 뜨거운 파란 데다 딱 하면 파란색이 죽으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묻혀주시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부추는 머리 부분은 묻혔고 볶았고 줄기 잎부분은 안 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뜨거운 당면이 얘를 이렇게 하면은 부추 잎이 죽어요. 그래서 부추 잎은 볶으시지 않으셔도 되고, 줄기 부분이 조금 세면 줄기 부분은 살짝만 볶아주세요. 이제 장갑 끼고 묻히기 전에 먼저 우리 마무리 통깨 좀 넣어주시고요. 아까 참기름 넣고 코팅하셨어도 조금만 더 참기름 넣어서 향 좀, 죽은 향을 살려볼게요. 그 다음에 후추 조금 넣을게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뭐 이거 볶으시면 이거요, 간 보실 필요도 없어요. 간 보실 필요도 없이 간이 딱 맞아떨어지는 탱글탱글한 잡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잡채 잘 하시지만 여기서 제가 이거를 올린 이유는 당면 300g에 어느 정도의 양이, 간장이라든가 양념이 적당한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상을 올린 거예요. 야채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 당면 300g에 대한 제시한 당면 양념을 하셔가지고 600g 하시면 2배 하시면 돼요. 600g 하면 아주 푸짐하게 다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300g만 해도 지금
엄청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더 고급지게 하시려면 지금 저는 계란이 딱 떨어졌는데 계란 하나 지단 올리셔가지고 붙이셔가지고 지단 썰으셔서 이렇게 올리면 더 맛있는 그다음에 고급진 한정식집 당면이 완성되겠습니다. 저 간 안 봐도 돼요. 간 딱 맞아 떨어져요. 당면 자체는 약간 짭짤한데 야채에 거의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야채랑 같이 이렇게 드시면 간이 딱 떨어지는 탱글탱글한 꼬들꼬들한 잡채 완성해 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강화별고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포크레인 소리가 나서 죄송해요. 다음엔 더 깨끗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번 추석에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